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정형외과에서 척추를 전공하고 있는 장동균입니다. 오늘도 이제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오늘은 이제 척추 수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과연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지 외래를 보다 보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러면 언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외래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인제 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인제 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척추 수술 인제 외래를 보다 보면 인제 이제 많이 오시는데, 일단은 여기 증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요. 어 인제 75세 남자분이시고, 한 2년 전부터 인제 다리가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셔 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꾸준히 물리치료, 약물 치료 받으시다가 6 개월 전부터는 인제 다리의 감각이 좀 어 떨어지고 인제 "걷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제 30 미터 정도만 걸어가면 "다리가 아프다." 인제 우리 인제 저한테 오랫동안 강의를 들으신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건 인제 척추관 협착증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하행이라고, 얼만큼 딱 일정한 기간 걸으면 다리가 저리는 거죠. 그래서 쉬었다 하고 또 쉬었다 하고, 이렇게 인제 하는 것을 인제 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 미터만 걸으면 이분은 인제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다."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엑스레이 보면 인제 이게 앞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본 건데, 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골국들이 쪼끔 자라나 있는 것 같고, 뼈들이 특별하게 뭐 큰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다음 우리가 MRI 찍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인제 여기가 신경이 내려온 길인데 요렇게 인제 막혀 있죠, 까맣게. 뒤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신경 주머니가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뭐 까맣게 주변에서 누르고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는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 6 개월 정도 열심히, 3 개월에서 6 개월 이상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면, 어 굉장히 아파서 잘 못 걷는 경우는 어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픈 지 2년 정도 되셨고, 어 또 한 6 개월 전부터는 통증이 심해서 걷기 힘들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인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협착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뼈들도 많이 자라 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예, 유합술을 했죠.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간격을 높여 주고, 그다음에 나사를 고정하고 눌린 걸 다 제거하는 유합술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가 인제 동그란 주머니 같은 게 신경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신경 주머니가 잘 이렇게 보이고, 요렇게 나가는 것들이 가지신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술적 가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인제 우리가 너무 신경이 눌리는 게 심해서 걷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진가님 반갑습니다. 네. LKY님, 네, 미영님 반갑습니다. 어 땅콩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를 계속 반복해도 완전히 낫진 않아요. 이런 경우 이 수술 치료를 이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우리가 척추에서 제일 대표적인 질환이 인제 협착증이라든지 추가만 살출증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둘 다 비슷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인제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이 눌려서 힘이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 너무 해서 못 걷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쪼끔 약물 치료 안 되면 주사 치료를 하든지 물리치료를 병행하든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인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인제 해본 다음에 어 최소한 3 개월에서 6 개월 이상 한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인제 도저히 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내가 시장을 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 가지고 시장을 못 간다. 뭐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직장을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음 우리가 인제 인제 신경이 눌리는 지가 오래되면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인제 마비가 되는 거죠. 엄지발가락이 안 올라간다든지 발목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힘이 빠지는 경우는 수술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인제 또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신경 눌리는 게 심하면 대소변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2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는데 6 시간이 지나도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신경 때문에 방광을 지배하는 조절하는 이런 신경이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방광을 수축을 해야지 소변이 나오는데 방광이 수축하는 그 신경이 마비가 돼 가지고 화장실을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인제 요 3 가지인 경우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 나머지는 인제 환자마다 증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인제 지켜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6186 님 "저희 가족 모두 저 빼고 디스크라서 조심해야겠어요." 네. 네. 하여튼 저희 척추는 인제 우리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인제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한육 620 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영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를 뭐 먼저 시도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 뒤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일단 우리가 한 최소한 이제 질병에 따라 다른데 어 허리 디스크, 추가만 타주증 같은 경우는 한 6 주에서 8 주, 협착증 같은 경우는 한 3 개월 정도 열심히 치료하면 대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약을 드리고 치료를 한 다음에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지나니까 10명 중에서 7-8 분들은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수술을 받고 싶을 정도로 심하신 분들도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또 좀 더 심하신 분들은 주사 치료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70-80%는 인제 수술 치료가 필요 없이 대부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대부분 70-80% 에선 좋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74 님께서 네. 네. 잘생겼다고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가영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어깨, 허리도 아픕니다. 허리 디스크와도 크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측만증도 통증이 있으면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네. 어 측만증이 있는데 인제 어깨, 허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측만증이라는 것은 약간 인제 협착증이라는 디스크와 다른 질환이죠. 이 허리가 인제 휘어 있는 거죠. 허리가 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아니면 골반의 높이가 인제 좀 같아야 되는데
약간 높이가 비대칭적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만증이 있으면 이 휜 것도 문제지만 이런 몸의 불균형 때문에 물론 당연히 어깨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 허리 디스크는 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측만증이 있으면서 허리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측만증만 있으면서 허리 디스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인제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때그때 환자마다 쪼금 다른 경우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다 그러면 항상 MRI를 찍어서 신경이 눌리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깡순이 님 반갑습니다. 네. 오목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크로스핏 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미아 님 반갑습니다. 네. 어 올리치사 님께서 인제 질문 주셨는데요. 평소 크로스핏을 자주 하는 30대 남자입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갑자기 허리가 지릿한 느낌이 들고 한동안 누워 있어요. MRI를 찍어 보니 디스크 파열이라고 하는데 수를 권하더라고요. 반드시 수술 받아야 하나요? 음. 일단 인제 허리가 지릿하고 인제 그 다리가 저린 느낌이 있으면 디스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MRI를 찍었는데 인제 디스크가 이제 좀 심하게 튀어나오는 경우 파열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그때는 당시 굉장히 아프지만 약물 치료를 하면 한 달 뒤에 오시라고 하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환자분께서 인제 통증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인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인제 수술을 권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해 보시고 두세 달 정도 두세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시면 그때는 인제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바로 수술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우리 미영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네 통증 치료 이런 것을 꾸준히 해 보시고 특히 인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견인 치료를 정형외과 가셔 가지고 견인 치료를 같이 하시면 물리 치료 중에 하나죠, 견인 치료가. 훨씬 더 인제 어 회복을 단축시키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깡순이 님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끌어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시험시험 가야 하는데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가끔 한방병원 가서 침도 맞고 치료는 잘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어 깡순이 님 정도는 이제 좀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좀 가능한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좀 불편하실 때마다 인제 주사도 맞고 뭐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면 수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게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가 됐을 때 인제 하는 거지 어 그 정도로 있을 때 인제 깡순님 정도의 불편한 정도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인제 증상이 계속 악화되거나 계속 인제 나빠지고 더 심해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비 증상이 있거나 하면 그때는 좀 정밀 검사 우리가 말하는 정밀 검사는 MRI도 찍어 보시고 해서 쪼끔 어 자세하게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한 610 님 네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네. 수술은 인제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을 말하면 어 조금 째서 고 부분만 인제 눌린 부분만 제거하는 거 감압술이라고 하는 거죠. 감압술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현미경을 보고 하느냐 그럼 현미경 감압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쪼끔 째서 하면 어 개방절개식 감압술이 되는 거고 내시경을 통해서 하면 인제 내시경을 통한 감압술이 되는 거고 크게 인제 눌린 부분만 제거하는 것을 감압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눌린 부분만 제거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 드렸듯이
협착증이 너무 심하고 또는 인제 전방전이증이 같이 있어서 척추가 불안정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디스크 간격이 너무 좁아져 가지고 좀 복구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 인공 디스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인제 감압술 및 유압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단순 감압술 눌린 것만 제거하는 게 있고 감압술 플러스 유압술 인제 눌린 범위가 너무 심해서 많은 부분을 감압해야 되는 경우는 척추뼈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덜렁덜렁거리는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 유압술도 같이 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 어 추가만 탈출증이 있죠. 그래서 척추 협착증은 고령에서 주로 인제 50세 이상 주로 퇴행성 변화와 관련됐을 때 인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척추 중간에 이 동그란 신경 주머니가 있는데 이 앞에서 디스크가 누르거나 뒤에서 인대가 자라거나 뼈가 자라거나 해서 이렇게 이 동그란 그 신경 주머니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제 그 신경 주머니가 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인제 이런 여기 말하는 신경 주머니가 되는데 이것이 인제 눌리니까 풍선 같은 것이 확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눌리게 되면 이게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척추 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인제 눌리게 되는 것을 척추협착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정상 요 앞쪽에 있는 게 디스크거든요. 이 디스크가 있고 뒤에 이제 관절이 있고 인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디스크가 뒤로 눌리거나 관절이 두꺼워지거나 인대가 자라거나 해서 이렇게 이 척추관이 동그란 관이 큰 관이 있어야 되는데 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중앙에 있는 신경 주머니가 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인제 척추협착증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만 탈출증은 인제 쪼끔 더 인제 어 이제 이 앞에 있는 추간판이 인제 신경 주머니를 누르는 것을 인제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겠습니다. 이 추간판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쪽에 있는 수액이 있고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있는데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그 수액이 인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누르게 된 것을 추가만 탈출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보시면 이게 디스크가 잘 있는데 여기 뒤에 신경 주머니가 있고 이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을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죠. 그 신경이 눌리는 것을 추가만 탈출증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 또 두아 님께서 인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어 재발이나 부작용은 있나요? 모든 척추 질환은 이제 척추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은 부작용과 재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제 재발이라는 것은 또 어 어떤 수술을 했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쪼끔 감압술만 하는 경우는 빨리 회복하는 대신에 약간 재발은 좀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감압술 플러스 유압술은 다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재발은 비교적 적은데 좀 좀 예 좀 수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런 피가 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이런 또 부작용이 쪼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 종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재발과 부작용이 좀 다르고 재발이나 부작용은 당연히 모든 척추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빈도가 꼭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한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잠을 잘 때 자세나 의자 높이 등 일상생활에서 척추에 좋은 자세 혹은 추천 주시는 운동이 있을까요? 혹시 플랭크 자세가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네. 잠을 잘 때는 뭐 인제 뭐 그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옆으로 누우면 안 된다." 또 "천장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잠은 가장 편한 자세로 인제 자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는 인제 어렵고, 또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본인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서 자기 습관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예 잠은 잘 자체로 너무 인제 어 '스트레스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제 플랭크 자세가 허리 근육 강화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건강했을 때 허리 신저 운동, 그다음에 굴곡 운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고 인제 필요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묵 님께서 어 허리 디스크 초기일 때 운동을 완전히 쉬는 게 좋은지, 아니면 헬스나 러닝 같은 운동을 하는 게 회복이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인제 허리 디스크가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일단은 그 운동은 쪼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통증이 크게 없고 이제 여기 질문했듯이 허리 디스크 좀 초기일 때는 만약에 내가 이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어 특별한 운동을 안 하는 삼가하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헬스나 러닝 같은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좀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은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가영 님께서 지금 임신을 계획 중인데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수술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보존적 치료만 하고 고만고만합니다. 만약에 수술을 해야 한다면 아이를 낳고 하는 게 좋을까요? 낳기 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그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어 수술을 어 하는 게 인제 아기를 놓고 안 놓고에 따라서 큰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만약에 가급적이면 허리 디스크는 이제 임신 계획 중이면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허리 디스크는 가급적 수술하지 않고 잘 견디시면 우리가 논문에 따르면 허리 디스크 수술한 환자랑 허리 디스크를 안 한 환자랑 결국 2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비슷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허리 디스크는 수술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보존 조치를 하면서 잘 버티면 결국에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인제 가급적 수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왜 수술을 하느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인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마비가 왔거나 그런 경우에 인제 음 그래서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임신 계획 중이시면 이제 적절한 운동과 물리치료 이런 재활을 통해서 수술을 안 하는 쪽으로 좀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아 님, 네, 감사합니다. 온목 님께서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하지 않고 운동하면서 지켜본다면 나중에 신경 손상이나 부작용, 합병증 같은 게 심하게 생길 수 있나요?" 뭐 인제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 통증이 있다가 더 심하게 진행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목이라든지 그 근육에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첫 번째 너무 심한 통증, 두 번째 마비 같은 부작용, 세 번째 대소변 장애 같은 것이 왔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고, 그 외에 적절한 견딜 수 있는 통증, 그런 것들 같은 것들 정도이면 수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이제 많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협착증은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쪼끔 나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한 50세 이상 그런 환자들은 인제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인제 협착증이 많이 생기고 20 대, 30 대, 40대 같은 약간 젊은 층에서는 협착증이 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협착증은 주로 인제 나이 든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요 원인은 이제 퇴행성 변화가 되겠죠. 퇴행성 변화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 가지고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합착증은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아파서 땡기고 파행이 생겨서 얼만큼 걸어가면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하죠.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존적 치료,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수술 외 치료를 말하는 거죠. 쪼끔 아플 때는 좀 쉬어 볼 수가 있고 약도 먹어 보고 주사도 맞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나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는 쪼금 전에 말씀드린 것 말하는 거고 너무 인제 여기만 있는 거는 안정을 취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 안정 취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다. 그리고 비트거나 무거운 물건 드는 것 이런 것도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나 보조기는 어 굉장히 통증이 심할 때 일시적으로는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굿블럭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학교 때 배운 국민체조가 실제로도 하면 좋은 운동인가요? 제가 국민체조 한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가지고 하여튼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킹아이 님께서 60대 여자분 MRI 4-5번 추간고 협착증이 제일 심한데 육체 활동 많은 근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잘 하시는데 퇴근 또는 휴일 5분 정도 걸으시면 반응이 오시고 통증 크게 느끼세요. 갈수록 약, 신경, 산화술 효과가 적어지는 것 같은데 워낙 본인이 통증을 잘 못 견뎌 하세요. 통증을 줄이려 수술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더 견디시길 바라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걸 쭉 읽고 느끼는 점은 통증이 인제 너무 심하다. 그치만 어 갈수록 효과가 적어진다. 그러면 일단 쪼끔 갈수록 안 좋아질 확률이 쪼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어 좀 더 지켜보시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파행 기간도 짧아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느낌상 조금 수술 치료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쪼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어떤 보존적 치료가 있느냐.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소염제를 쓰게 되겠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엔세이드라고 하죠.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따 가지고 엔세이드. 그리고 제일 척추 협착증이 생기면 쓰는 기본약이 되겠습니다. 왜 소염제를 쓰느냐? 아니 진통제 소염제 나쁘지 않느냐? 소염제가 왜 쓰냐면 우리가 이제 이 신경이 눌리면 거기서 막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잡는 데에는 잡으면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쓴다. 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진통제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리마프로스트라고 이제 신경 주위의 혈류를 개선을 시켜 가지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도 대표적인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중요한 처방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를 했는데 "너무 아프다. 어 교수님 이거 지금 약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어 똑같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술을 하기 싫어요." 아니면 "수술해 뭐 보조 치료 짧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본 치료는 아니고
이 주사 치료 뭐 신경 상하수를 할 때 쓰는 약물 자체가 우리가 인제 리도카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치과 치료할 때 인제 아프시니까 마취약을 넣잖아요. 그 마취약 리도카인에다가 뭐 쪼끔씩 비율은 다를 수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성분 쪼끔 넣어 가지고 인제 신경 주위에 뿌리는 거거든요. 염증 반응도 쪼끔 없애주고 또 마취가 되기 때문에 아픈 신경도 이제 얼얼해지기 때문에 통증 덜 느끼고 이런 거지 근본 치료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인제 맹신을 하지는 마시고 이제 한번 해 볼 수는 있다. 수술을 너무 싫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즉 통증이 심한데 협착증이 이제 수술할 정도로 심하지 않을 때 뭐 해 볼 수가 있고 이제 너무 자주 하는 거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6 개월에 한 1-2회 정도만 해 보는 것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많이 자주 습관적으로 주사 맞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좋지 않기 때문에 보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적 치료, 주사 치료는 한번 해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근본 치료는 아니고 너무 자주 맞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가영 님께서 평소에 허리도 안 아프고 괜찮은데 일을 하면 특히 집안일, 명절 같은 날 많은 일을 하다 보니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일만 하면 허리가 며칠씩 아픈데 디스크 시작인가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러한 게 답일까요? 네, 명절에는 당연히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픈데 혼자 일하지 마시고 어 가족분들하고 나눠 가지고 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인제 어 혼자 일하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남편분하고 같이 나눠서 일하는 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일 안 하면 집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일 안 한 건 답은 아닌 것 같고 서로서로 분담해서 잘 나눠서 하는 것이 인제 건강도 좋고 가족 분위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순희 님 최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지혈증 약을 2 개월째 복용 중입니다. 약 복용 후 허리가 좀 더 아프고 통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 기분 탓인지 아니면 혹시 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제 고지혈증 약 먹는다고 해서 저기 허리에가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기분 탓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지혈증 먹는다고 해서 허리 아픈 거 이건 쪼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런 보존적 치료에는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수술적 치료 그다음에 인제 보존적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제 통증이 심하면 인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적 치료를 인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언제 해야 하느냐 허리에 있어서 딱 3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젊은 사람이 학교를 못 가거나 직장을 못 가거나 아니면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거나 운동을 못하는 경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어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신경학적 혈순이라는 게 마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아니면 대소변 장애 아까 말씀드렸던 방광이란 이런 수축하는 게 마비가 와 가지고 대소변에 장애가 왔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눌린 거를 구조물을 정확하게 제거해서 신경이 인제 안 눌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 가지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왔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 안 되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영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약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바로 끊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바로 복용을 중단해야 되나요? 아니면 염증 치료할 때 처방된 일수 다 채워야 하나요? 필요할 때만 먹는 상비약 개념인가요? 아니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일정 기간은 쪼끔 먹는 걸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먹어서 먹다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좀 먹어 보시고 그다음부터는 좀 아플 때만 먹는 거 이렇게 권해 주시고 처음 일정 기간 동안은 좀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 기간이 채워지면 그다음부터는 인제 아플 때만 먹는 상비약 개념으로 인제 복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질문이 거의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이런 경우에 하면 되는 것 같고 뭐 단순히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어 우리가 그리고 쪼끔 아프다고 해서 허리 척추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쪼끔 째서 현미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뭐 내시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많이 째서 나사를 박을 수도 있고 인공 디스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의사분들하고 협착증이 심한 정도를 따져 가지고 잘 상의해서 인제 충분히 인제 상의해서 인제 검증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감압술이라는 것은 이제 눌린 것만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본 치료다. 감압술이라는 것은 눌린 것을 구조물을 제거해서 신경이 안 눌리게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렇 단순 감압술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인제 너무 눌린 게 심해서 감압술로만 불안정 불 불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이 동반되거나 재수술이거나 재수술 때문에 유착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감압술로만 하기에는 쪼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감압술 플러스 유압술을 같이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감압술이 좋다, 어떤 경우는 유압술이 좋다 이게 아니고 환자분의 증상과 그다음에 눌린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좋다 이거는 아니라고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나사 박아요 무조건 싫다 이게 아니고 환자분의 나이, 지병 그다음에 눌린 정도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선택해서 좋은 검증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이런 허리 어 치료를 위한 제한은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환자 자신도 이 질환이 어떤 건가 척추 협착증뿐만 아니라 이런 디스크 이런 질환에 대해서 쪼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막 주사 맞거나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좀 증상이 안 낫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사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밀 검사 MRI가 되겠죠. MRI 찍어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허리 때문에 아플 수도 있지만 혈관이 막혀서 척추 아닌 것 때문에도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허리 때문인지 정확하게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지속됐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을 위해서 철저하게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인제 척추 때문이다. 그러면 인제 그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충분하게 상담하고 자신의 지병, 자신이 선호하는 수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질문하셔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이, 나의 질병 상태 여러 가지 눌린 정도에 따라서 내 몸에 맞는 최적의 척추 치료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술을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치료 끝나고 나서 관리를 잘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올바른 자세로 생활하고 이런 것들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미영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약은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바로 끊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 제가 아까 한 질문이네요. 답변 드렸고 그래서 인제 어 오늘은 인제 이 간략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대표적 질환인 척추 합착증과 추가반 탈출증에 대해서 인제 언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감압술, 유압술, 보조적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인제 외래에서 인제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궁금했던 것들을 해서 이렇게 Q&A를 통해서 인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제 어 척추 합착증과 추가암 탈출증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됐고 언제 수술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인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제가 인제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선정해서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